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한서서의 요리 교수입니다. 자, 항상 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되면 책임 전가가 되고 그럽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식당을 해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해도 한참 잘 될 때는 이 모든 문제들이 감추어지죠. 식당이 잘 될 때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가 어느 고비를 넘기고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문제들이 터져나와서 그냥 순식간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동원된 것 같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그야말로 줄을 세우면서 평생 가도 영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걱정들이 어느 날 가보면 풀이 자라고 문을 걸어놓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식당도 그러하던데 정권은 더 그렇습니다. 보통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정권이 유한한데 무한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재벌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가 우리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는 1, 2년 안에 다 먹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배를 이어서 재벌이지만은 너네는 결국은 5년 뒤에는 깜빵 가더라. 그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재벌이지 너네들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러더라도 뒤에서 그들은 정치인, 대통령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윤 정권이 취임하고 50%가 아닌 40%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워낙 기저 효과가 있어서 취임 직후에 컨벤션 효과가 진행되면서 한 달쯤 진행이 됐죠. 그래서 윤 정권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처럼 차키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은 이제 한 달 딱 지나니까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1%가 빠져서 48%, 부정이 43이다 이럽니다. 근데 다른 정권들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40%대로 내려갈 때 야, 정권이 이제 한풀 꺾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했는데 윤 정권은 한 달 만에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40%대로 떨어졌는데도 처음부터 워낙 위태위태해서 그런지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윤 정권도 그 내부에 정권의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고민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변의 대부분의 책사나 참모들이나 지지자들 핵심이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그렇게 문가리 정권의 비리를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해라 해도 안 하고 버티더니만 이제 자기들이 사정의 칼날을 빼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하성이 동생 장하원이가 구속되고 또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가 6월 9일 날 소환되어서 나흘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백운규의 영장 청구는 블랙리스트 보호입니다. 내가 문이 긍정적으로 한 일이 하나 있다. 하나는 블랙리스트고 하나는 특활비다. 그래서 앞에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을 블랙리스트와 특활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직권 남용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전 정권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딱 시치미를 떼고 집어넣었지요. 물론 뭐 자기들은 박영수 특검이 그랬다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특검이 이미 문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백운규가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백운규가 산업부 내부에서 장관을 하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을 사퇴를 강요했다가는 의혹을 받고 5월 19일 날 압수수색이 되었고 그리고 6월 9일 날 소환됐다가 6월 13일 날 구속 영장이 초스피드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운규만 거래할 것인가? 장하원이의 백운규 또 이번에 이복현 건강부장이 취임을 하면서 옵티머스와 라인 사모펀드도 체크해 보겠다고 일부러 말을 했지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장하은의 디스커버리에 이어 옵티머스 라임이 다 사법 처리까지 신속하게 문정권 하에서 대충 하는 척 처리가 되었지만 이 꼬리 몇 개만 보내고 말았지요. 정부 수사가 다시 되고 은행들과도 어떻게 유착되고 또 정권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정치권에서 누가 배우는지 등도 조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요. 성남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의사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두어 번 했던 신상진 씨가 당선되었지요. 그래서 성남시의 상설기구로 성남시의 역대 비리를 규명하는 위원회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강동 문제 등에서 소리가 컸던 회계사까지도 거기에 위원으로 넣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는 대장동 아파트 외에도 공격 아파트인 백현동, 그리고 파크리버 정자동, 그리고 미래 신도시, 이건 송파와 하남까지 걸쳐서 성남 수정구에서 미래 신도시의 일부가 들어가서 대장동 팀들이 재미를 좀 봤다는 곳이죠. 자, 그거 말고도 고등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용도 변경과 관련되는 여러 건이 또 있어요. 성남시 산하에. 그래서 성남시에서 작정을 하고 정직 이재명과 은수미 12년을 캐보겠다. 아마 신상진 새 시장 당선자로는 이걸 정리 안 하고 자기가 가다가는 덮어 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직접 개혁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를 뒤져보겠다. 이렇게 정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다 입장을 바꿔서 나올 거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태양광 하면 문가리 정권의 핵심적 비리 요소라고 봅니다. 왜 원전을 스톱시키고 태양광을 띄웠겠습니까?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엄청난 폭탄들이 등장할 거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 말고 주가 조작, 바이오와 관련해서 특례 상장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젠과 셀트리온 등도 그 영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라젠은 더더욱이 상폐되었으니까 이제 유력해요. 그 말고도 지금 문가리 정권의 바이오 기업들 한 50개 가까운 것들이 특례 상장되었는데 그야말로 상장될 수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특별히 상장을 시킨 거죠. 이 문제도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안 하면 조사해라고 우리가 조져야죠. 가장 핵심은 우리들 병원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오금이 중앙지검을 보고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그건 새 정권의 입장하고 무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병원 문제는 그야말로 대형 폭탄이다. 2012년에 문재인의 대선과 관련해서 그의 척근이었던 우리들 병원 원장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 많은 돈들이 정치 자금으로 갔는가? 그리고 정권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가 지금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대부분 일부요. 윤가리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조사를 안 할 거라고 봐요.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아마 윤가리 정권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날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버티겠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도 대형 폭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직이 지금 변경되기 전에 아마 검사들의 쌓인 원한이 문가리 정권과 민주당으로 집중되고 그 분노를 모아서 아마 청소한다고 상당히 바쁘게 될 거다. 자, 이 뒷감당을 문가리가 어떻게 다 치르게 될지 배웁니다. 정권은 돌고 도는 거고요. 항상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대비해서 조심했어야 되죠. 그래서 정권이 치러야 될 대가가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이렇게 앞선 정권들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한 발짝씩 앞으로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척결야말로 대한민국이 그나마 앞으로 진전하는 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먹은 놈은 다 가야지. 그것도 아주 크게 가야지.